이슈 인사이드 시작합니다. 지난 4일이었죠. 중동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우리나라 선박이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납포됐습니다. 이란 정부는 환경오염을 납포의 이유로 들었지만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우리나라 전적의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오가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 아랍에미리트로 가던 중에 납포가 된 건데요. 네네. 이란 해상에서 반복적으로 해양 오염을 일으켰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선박회사 측은 이란 혁명 수비대가 접촉한 해역 자체가 공해상일 뿐만 아니라 해양 오염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란 정부에서 계획적으로 납포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납포를 사전에 준비했다는 정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납포되는 상황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헬리콥터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이란 국영 TV를 통해서 중계를 했습니다. 또 우리 한 달 전에 우리 외교부가 이란 측이 한국 선박을 납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첩보를 입수해서 네. 중동 주재 공간에 알렸다고도 합니다. 즉 우발적인 납포일 가능성보다는 계획적인 납포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계획적인 납포일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실제로 이란이 타국의 선박을 납포한 전력이 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선박이 납포된 곳이 호르무즈 해협이죠. 이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페르시아만 그리고 오만만을 잇는 곳인데요. 네. 여기를 통해서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선의 3분의 1이 지나갑니다. 그야말로 그렇군요.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란 측에서는 사실 이곳을 지나는 선박들을 뭐 협상용이거나 혹은 보복성으로 납포해서 억류한 적이 꽤 있어요. 지난 2019년에는 이제 영국의 선박을 납포해서 억류를 했었고 또 아하. 지난 8월에는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선박을 납포를 한 적도 있고 근데 두 경우 다 이제 보복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란은 미국하고 군사적 긴장 관계가 지금 심해질 그때마다 호르무즈 해역의 어떤 그 봉쇄를 하나의 전략 카드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유가 워낙 원유 수송량이 크다 보니까 이곳을 봉쇄할 경우에 국제 효과가 요동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표면적으로는 해양 오염 문제 때문에 우리 선박을 납포했다고 밝혔지만 사실 어떤 속내가 있는 것인지 무척 궁금한데요. 이란 현지에선 또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중동지국 연결합니다. 박석호 특파원, 벌써 닷새째 우리 선원들이 이란에 억류되어 있는 상황인데 먼저 다들 무사한지 걱정됩니다. 어떤가요? 네,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주 이란 대사관 영사들이 현지에서 확인을 하고 전화 통화도 했습니다. 다만 한국 선원 한 명이 복통 증상이 있었는데 출항 전부터 아팠다고 하고요. 납포 후에는 이란 측에서 이 선원을 병원으로 이송해서 주사 치료 등을 했고 지금은 증상이 좋아졌습니다. 다른 선원들은 이란 앞바다에 정박한 선박 안에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러 날 항해를 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식료품도 충분하고 난방에도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네, 현재 한국 선박 납포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란은 여전히 해양 오염 때문에 납포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납포 당시 영상에는 기름 유출이나 오염수 유출이 보이지 않습니다. 있으면 당연히 이란이 공개를 했을 텐데요. 그래서 선사 측은 만일 오염이 있었다면 해양 사고에 대한 보험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요청했는데 이란은 아직 별 반응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대표단이 그제 목요일이었네요. 지난 7일 이란에 급파되었는데 현재까지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실무대표단은 우선 이란 측 주장대로 해양 오염의 증거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처음에는 실무대표단이 올 필요가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다시 동의를 했습니다. 대신 대표단이 와서 선박 납포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제재 때문에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돼 있는 이란 자금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은 이 동결 자금으로 코로나19 백신 등을 구매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지를 연결해 살펴봤습니다. 양국이 이란의 동결 자금 문제를 놓고 협상 중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교수님? 네, 이란 정부 대변인이 70억 달러를 근거 없는 이유를 대서 한국 정부가 동결하고 있는데 그래서 네. 한국 정부가 오히려 인질범이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대이란 경제 제재 때문에 이란이 수출한 그 원유 대금을 한국에서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금액이 70억 달러예요. 하나로 약 7조 6천억 원인데 아주 막대한 큰 금액이죠. 액수네요. 이 막대한 금액이 그 한국의 동결 계좌로 지금 묶여 있으니 이란이 불만을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 자금 금액이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자산, 동결 자산 중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이란 정부가 한국 정부에 끊임없이 이 동결 자산 해결해라라고 거듭 촉구를 했지만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동결 자산으로 그 이란이 코로나19 백신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란과 한국 간의 비공개 협상을 진행 중이었고 네. 이 와중에 선박 납포 사건이 발생한 거죠. 이란도 코로나 피해가 큰 나라지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란에게 돈을 주고 싶어도 지금 미국의 제재 때문에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코로나19 백신을 어떻게 구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경제 제재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한국과 이란이 직접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 인도적 그 품목 거래는 예외적으로 또 허용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한국에 묶인 돈으로 이란이 이제 코로나19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미 재무부도 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이란의 우려가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에 묶인 원화를 달러로 환전을 하는데 이것을 미국 은행에 경유를 해야 되고요. 또 이때 미국 정부가 이것을 다시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란 측의 우려입니다. 그래서 이란 정부가 한국 정부에 요청하는 것은 한국 정부 코로나19 우리가 백신 구입하는데 정확하고 분명한 역할을 해라라는 네. 것이죠. 그렇군요. 네, 특히 이란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 126만 명이나 될 정도로 누적 확진자 수가 많고요. 더군다나 이 치명률까지 높아서 멕시코 다음으로 세계 2위입니다. 그런 정도니까 경제 상황까지 여기에 안 좋으니까 네. 대이란 제재 때문에 경제난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 미국 제재 때문에 이란 경제가 2,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72조 원의 피해를 줬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 한국에 동결된 자금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국이 이 동결 자금을 모두 지급하게 되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고 이게 문제가 완전히 끝날 문제는 아니고요. 다시 그렇군요.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란이 한국 선박을 납포한 가장 큰 이유는요.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미국이요. 네, 미 동맹국인 한국을 통해서 이란 핵 합의를 다시 복원하라는 어떤 선제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특히 우리 선박이 납포된 당일에 이란은 우라늄 농축 비율을 20%까지 올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20%. 같은 날 미국의 동맹국의 선박을 납포하고 또 미국의 경제 제재 조치 이전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비율을 올렸다는 건 그러니까 도발했다는 거죠. 네네. 이것은 미국에 대한 어떤 시위성 행위로 볼 수 있고요. 또 한국 선박 납포 이후에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함선 700척을 이끌고 해상훈련을 대규모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죠. 어제 전격적으로 혁명수비대가 지하에 미사일 기지를 또 공개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볼 때 이란은 아무래도 대미 시위를 하는 것이고 특히 20일에 또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를 염두에 두고 네네. 향후의 협상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우선적인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전략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란이 미국에 메시지를 보낸 그렇죠. 것이다. 네. 그런데 지금 미국과 이란과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마는 이란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 조치까지 발표했단 말이죠. 네, 조금 있으면 사실 퇴임을 해야 되는데 이란이 15개의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렸고요. 압박 수위를 조금씩 높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이란이 지난 4년 동안 좀 버텨왔잖아요. 그리고 바이든 그렇죠. 행정부가 출범하면 이란 핵 합의를 복원할 것이다라는 희망을 좀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진 또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지난 2015년하고는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이 좀 달라졌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중동 정세도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동안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는데 이란에 대한 영향력뿐만이 아니라 순위파 아랍 국가에도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파고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이 순위파 아랍 국가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좀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스럽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 때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나 사우디아라비아 편을 들었던 건 다르게 중동에서 조금은 균형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겠냐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제쯤이면 이 사태가 잘 해결이 돼서 현재 납포되어 있는 우리 선원들이 풀려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이란 정부가 비록 지금은 강경하게 한국 정부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란 정부의 메인 타겟은
문제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란과 향후의 한국과의 그 향후 관계를 고려해 볼 때라도 이란이 한국과 굳이 척을 질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무협상단이 파견된 상태이고 또 내일 외교부 제1차관이 그 이란을 방문해서 현재 동결된 그 자금에 관한 그 협상 문제를 잘 마무리하기를 바라면서 네. 그러면 긍정적인 소식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제 또 상황이 좀 변수가 발생한 게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미국산, 영국산 백신 구매 안 하겠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맞습니다.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란과의 협상에 있어서 변수는 될 수 있지만 20일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이란의 또 입장 선회를 기대해 보면서 그럼 유화적인 제스처도 조금은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과 이란은 물론이고 미국의 이해관계까지 얽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의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모쪼록 이란에 납포된 우리 선원들이 빠른 시일 내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